누군가와 오랜 대화를 나누며 상대의 가시 같은 말이 듣기 힘들었던 경험, 그로 인해 관계가 꼬였던 경험을 혹시 한 적 있으세요?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는 대부분 잘못된 대화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한 여자가 언니를 죽음으로 잃었는데 옆에 있던 친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자식이나 부모보다는 낫지 않냐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약속할 수가 없었대요. 그 순간 그 모든 슬픔이 다 친구에 대한 미움으로 변하고 다시는 그 친구를 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10년 전 친구의 말이 동시에 떠올랐다고 해요.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도 자식이 없으니 고양이 같은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거야. 편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들면서 그동안 왜 그 친구를 만나왔는지 모든 게 다 원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우린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역시 그 친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망치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많은데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과일반화로 동정하기. 너 진짜 괴롭고 힘들겠다. 불쌍해서 어쩌냐? 뭐라 할 말이 없네. 참 딱하다 너도. 이렇게 일부의 말을 바탕으로 모든 걸 판단해버리는 과일반화식의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는 건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말해 상대를 더욱더 고통으로 밀어넣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스스로 초라해지고 비참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공격의 맞장구. 너니까 그걸 참지. 나 같으면 가만 안 둬. 너한테? 걔 진짜 웃긴다. 이건 무시하는 거지. 맞아, 네 남친 그거 좀 심하더라. 나도 느꼈어. 이 방법은 흔히 공감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공감보단 공격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부정적 판단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우리는 사실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도 그중 일부로 표현되었던 부정적인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왜곡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감정 차단하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느껴? 그러지 마. 그렇게 느끼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건 상대가 내 감정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마음대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매번 내 감정을 억압당하면 더 이상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죠. 다음 네 번째는 생각 전환하기.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때는 오해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를 이용할 리 없어. 좋아하는 게 아니면 뭐? 싫다는 거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꾸 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나의 생각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를 선택 지지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상황을 너무 극단적으로 뭐 아니면 도로 놓고 중간이 없는 흑이냐 백이냐만 따지는 흑백 논리로 밀어붙이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분석하기.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야? 이유가 뭔데? 원인을 따져봐. 너의 기질은 다혈질이고 걔의 기질은 담즙이라 부딪히는 거야. 모든 걸 분석하는 것에 멈춰 있게 되면 결코 옳고 그른 행위, 좋고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에 갇혀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판단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조언하기. 기질이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야. 서로 존중해야 이해되지. 오해하지 말고 기질에 대해 좀 가르쳐 줄 테니 들어봐. 조언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말하는 상대가 듣기를 원해야 합니다. 정말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나는 정말 모르겠어.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라고 물을 때입니다. 아니면 듣는 과정에서 내가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좋은 방법이 떠올라서 들려주고 싶어. 어때? 듣고 싶니? 라고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고도 없이 들려주는 조언은 결국 독이 되고 맙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내 이야기 하기. 야, 내 친구는 더 재수없어. 만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다고. 아, 별일 아니고 들어보면 다 도움돼. 난 말이야.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하겠다는 신호죠. 마지막 여덟 번째, 말 자르기. 됐어. 그냥 술이나 마셔. 구질구질한 이야기는 그만 좀 해라. 이건 나는 더 이상 너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런 사람과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피폐해져 갑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8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동시에 눈살이 찌푸러질 텐데요. 이처럼 말의 힘은 정말 세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처참히 쓰러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갈등의 불씨를 키워 우리 관계를 완전히 불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요. 대화의 목적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즉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연결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이게 쉽지 않죠. 상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왜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운지, 자꾸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머릿속에선 생각이 떠나질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떠오르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상대의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지금부터 꼭 연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상대가 말을 할 때는 첫 번째, 하던 행동은 멈추고, 두 번째, 입은 다물고, 세 번째, 눈은 상대를 봐주세요. 네 번째, 조언을 하고 싶을 땐 상대가 나의 조언을 듣길 원하는지 먼저 묻고 확인한 후에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를 더 드리자면, 상대가 나 오늘 힘들어 라고 말할 때 우린 이미 그 말을 여러 번 들었다면 또 그 소리야? 너만 힘드냐? 라고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춰보세요. 그리고 내 생각은 버리고 상대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나 오늘 힘들어 라는 상대의 말에 오늘 이 사람이 힘들었구나, 나도 오늘 힘들었는데 우리 둘 다 오늘 노곤한 하루를 보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잠시만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면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핀잔이 아니라 당신도 힘들었구나, 나도 오늘 힘들었는데 오늘 우리 둘 다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간단한 대화만으로 우리의 인간관계에선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의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말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턴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즉시 내 생각은 버리고 상대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